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364페이지 실거래가로 양도책 계산할 때, 자 보시면은 실거래가를 정해서 양도책 계산한다 그러면 보세요. 이제 실거래가를 정해서 양도책을 계산하는 게 원칙이죠. 계산하면 양도가액은 실제 양도한 가액이에요. 이 양도가액을 총 수익금액으로 해서 이제 필요경비에서 양도책 구하는데,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에 하면 취득가액도 실거래가액에 따르잖아요. 그럴 때 만약에 취득가액을 실제 취득한 가액을 적용한다. 실제 취득한 가격을 적용하면, 그러면 이제 기타 필요경비는 있잖아요.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것과 자본적 지출액과 그 다음에 양도비용 합한 금액을 양도 직접 비용, 양도비용 합한 금액을 이제 기타 필요경비로 해서 양도 가액에서 공제합니다. 그럴 때 취득가액은 이 자산을 취득하면서 들어간 비용이야. 내가 그 자산을 취득하면서 들어간 매입가액, 산가격, 그 다음에 취득하면서 납부한 조세나 공과금 이런 것들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취득하면서 들어간 비용이요. 또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것은 취득해서 양도하기까지 보유하면서 내 자산의 가치가 좋아지고 나아지고 이용의 편의가 되어주면서 들어간 뭐 계량 비용, 수선 비용, 이용의 편의에 소요된 비용이에요. 그래가지고 발코니 확장 비용, 샤시 설치 비용, 방거실 확장 공생 대대적으로 수리하고 그런 비용 등등, 하여튼 보유하면서 들어간 비용이에요. 양도 비용은 이번에 이 자산을 직접 양도하면서 들어간 비용인데, 계약서 작성 비용, 공증 비용, 인지대, 중개 수수료 같은 이런 것들이에요. 팔면서 들어간 비용. 자, 이것을 취득하면서 보유하면서 양도하면서 들어간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시험에서는 실거래가를 정해서 양도책 계산할 때 이 필요경비 항목에 어떤 게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를 자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요, 364페이지 양가로 3번에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봅니다. 의의를 보니까 양도가액이요, 양도 속의 총 수익금액으로 해가지고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 양도자 양수자 간의 실지 거래가액에 따른다. 그래서 미출입니다. 실거래가를 중에서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미출. 근데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시험 지문에 한번 나왔는데요. 이 동그라미 1을 적용할 때 고자가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으로 봐서 이거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는데, 동그라미 기억번 법인세법 52조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법인세법 52조를 지우고 52조가 아니라 52조를 지우고 뭐로 고친다고 그랬어요? 2조, 2조 제2조, 자, 12호죠? 네, 12호로 이렇게 고쳐놓습니다. 2조 12호로 고쳐요. 시험에서는 관계는 없지만 여러분들 근거법령을. 그러니까 법인세법 2조 12호에 따른, 자, 밑줄입니다.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 자, 특수관계 법인이라고 하는데,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자, 같은 법 67조에 따라 해당 고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으면 이 법인세법 52조에 따른 시가라는 것을 실지 양도한 가격으로 봐서 이거로 계산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여기 어떤 의미인지는 기출됐던 지문을 한번 28회 때 기출 지문을 보면서 우리가 할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로 계산할 수도 있고요. 니은번 같은 것은 요 상속증여세법 내용을 완전히 이해를 해야지 되는 내용인데, 상속증여세법 요거 설명을 좀 하면 또 요게 또 복잡해요. 그래서 니은번은 그냥 한번 그냥 읽어보고 지나갑니다. 특수관계 법인 외의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고가로 양도했다 그러면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해당 고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으면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요것을 실지 양도한 가격으로 봐서 이거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한번 눈에 익혀두고 그냥 갑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거. 양가로 4번입니다.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요. 자, 그래서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 자, 실거래가에 의해서 양도책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를 적용한다. 그럼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취득과 양도비용 합한금액인데, 먼저 실거래가에 의하는 경우에 필요경비입니다.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에 의해서 양도책 계산하는 경우에 필요경비는 밑줄입니다. 해당 실지 취득한 가액에 자본적 지출액과 직접 양도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실거래가를 중에서 양도책 계산한다.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액 중에, 그러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 직접 비용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취득가액에다가. 이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증빙서를 제출해 줘야 되고요.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럴 때 필요경비 하여튼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액 중에 자본적 취득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이고요. 그 박스에 나와 있고, 이때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경우에서 그 취득가액에다가 여러분 정오표가 있었죠? 취득가액에다 돼지꼬리 땡냐에서
지적 제조세에 관한 특별법 18조 규정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 제조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감소된서 받은 조정금은 비과세인데 면적이 증가되어 요거 이렇게 종업표에 적어놓으라고 그랬죠. 증가돼서 지급하는 징수하는 조정금 조정금 있죠. 정확히 얘기하면 조정금. 요거는 자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하냐? 취득가액에서 제외합니다. 요것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좀 써놓으세요. 취득가액에서 제외입니다. 그래서 지적 제조세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서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요거 포인트죠. 면적이 감소돼서 받은 조정금이 비과세인데 증가돼서 받은 조정금 있잖아요. 이것은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이렇게 요것을 써놓습니다. 대입구리 땡겨야죠. 옆에 분란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시고. 자 그러면요. 자 동그라미 기억번입니다. 네, 이렇게 써놓으시고 아직도 안 썼구나. 자 그래서 하여튼 지적 제조세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그 종업표에 적어놓으라고 돼 있을 거리 아마? 네, 그래서 그 종업표 참조해서 원래 적었어야 되는데 하여튼 종업표 들고 다니다가 그냥 잃어버리고 아직도 안 적어놓고 자 그래서 요거 지적 제소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서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상 면적이 감소돼서 받은 조정금은 비과세고 증가돼서 받은 조정금은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렇게 써놓으시고요. 자 2019년 개정세법입니다. 기억본 봅니다. 자,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경우요.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그래서 현재가 차린 차감, 폐 없이 잔존자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전환됨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포함하되 쫙 밑줄입니다.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밑줄 쫙이고요. 자, 그러면 현재가 차린 차감이 어떤 거고 거기 나와 있지만 제가 한번 살짝 비슷한 예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결론만 아시면 돼요. 우리가 이거는. 현재가 차린 차금이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자산을 거래를 했는데 자 을이 지급하기로 한 대금이 예를 들어서 10억인데 지금 10억 원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10년 후에 10억 원을 주기로 합니다. 10년 후에도 딱 10억 원만 주면 돼한대요? 안 되지.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같게 주려고 하니까 학개론 시간에 배운 대로 1 플러스 R에 1년, 뭐 1 플러스 R에 N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더니 이자액 상당액을 더했더니 이게 10억 2천이 됐다 이러자면 그러면 요 미래가치 10억 2천을 현재로 당겨봤을 때 빠지는 금액이 얼마냐? 2천만 원 빠지잖아요. 자, 요 현재가 차린 차금 결국 이것도 내고 이 사람이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가 차린 차금은 취득가액이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 두세요. 비슷한 예로. 자, 그 다음에 잔존자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이것은 자, 아래 봅니다. 폐 없이 잔존자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용어 설명을 한번 볼게요. 박스 안에. 폐 없이 잔존자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 생산 취득 재화 중 남아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봐요. 자, 그래서 이 경우 납부했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그래서 취득원가에 어떻게 하냐? 포함합니다, 여러분. 이건 포함하고. 자,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폐 없이 잔존자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또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전환됨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 요것도 자, 포함을 합니다. 환급을 못 받아서요. 근데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제외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어떤 건지 한번 보세요. 이것도 자, 설명을 드리면 이것도 5월 달에 이제 집중적으로 배울 저가양도 고가양수에서 나오는 건데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거래했어요. 시가 1억짜리예요. 근데 을이 지급한 대가가 예를 들어서 1억 5천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남남 사이 같으면요. 얘가 지금 을이 주인공인데 시가보다 높게 고가로 양수 취득했잖아요. 시가보다 높게. 근데 남남 사이 같으면 사기 강박 궁박만 아니면 1억짜리 1억 5천에 사든 3억에 사든 2억에 사든 누구만 뭐 자기 마음이지 뭐 내가 비싸게 사겠다는데. 근데 어떻든 간에 을이 이것을 제3자에게 자 양도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3억에 팔았어요. 그럼 을은 양도세 신고를 어떻게 하냐면 양도 가격은 3억 원,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한 가격이라고 하면서 1억 5천이요. 그래서 양도차액은 1억 5천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해요. 근데 관할 세무상이 알고 봤더니 얘가 형이고요. 얘가 동생이에요. 친족 관계 등이 있는
특수관계자 간에 친족관계 등이 있는 특수관계자 간에 자 이렇게 시가보다 높게 고가로 취득을 했다 그럴 땐 얘기가 틀려져요. 무조건 시가보다 특수관계자 간에 높게 취득했다고 특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배울 건데 월달에 대가의 차이가요. 금액으로 3억 원 이상 차이 나는지 따져보고 여기서 5천만 원밖에 차이 안 나죠. 또는 시가의 5% 이상 그러면 또 차이 나는지 따져봐요. 시가의 5% 이상 차이 나는지. 그러면 이거 1억에 5%면 500만 원이잖아요.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조세에 부당한 감소가 있다고 봐가지고 얘네들의 조세를 부당하게 감시킬 목적이 있다고 봐서 얘네들 계산을 부인해요.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 취득가액을 뭐로 다시 계산하냐면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다시 계산해요. 그러니까 관할 세무상이 양도가격 3억 원, 취득가액은 시가로 계산하니까 얼마? 1억 원. 이런 식으로 다시 자 얘네들의 계산을 부인하고 다시 계산합니다. 이걸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례라고 하는데 나중에 배웁니다. 이럴 때 의리 입장에서 봤을 때 부당하게 계산된 이 시가초과액 요 사례에서 5천만 원은 의뢰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 얘기고. 결론만 알아두시고요, 이제. 그 다음에 맨 아래 364페이지 매입가액이요, 밑줄이요. 자, 취득가액에 매입가액. 내가 옛날에 2억 원에 샀다? 산 가격 2억 원. 매입가액에. 취득세라든가 등록면허세 같은 취득하면서 납부한 자, 조세, 또 중개사를 통해서 취득했다 소개비 같은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요게 취득가액입니다. 취득하면서 들어간 비용. 그 다음에 365페이지 또 매출입니다. 근데 취득 관련한 조세는 포함하는데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보유세는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여러분이 보유하면서 낸 재산세, 종부세 같은 보유세 포함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요. 쭉 내려와서 어디로 보냐면 B번 봅니다. 자기가 행한 제조, 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해서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공과 기타,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이 할게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뭐 다 줄긋고 막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건물을 지었다? 읽지를 못해.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그 건축하는 데 소요된 일체의 비용 있잖아요.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건축하는 데 소요된 일체의 이 비용을 말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건축한 데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자, 필요경비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물을 신축하거나 그랬을 때는 그 신축하는 데 소요된 비용에 대한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취득가액을 크게 해야지 양도세액을 증빙을 많이 해야지만 양도세액 줄일 수 있으니까요. 니은번 봅니다. 취득에 관한 쟁수민 자산에 대해서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접 소요된 소송,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내가 그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송비용이 들었다, 화해비용이 들었다 그러면 이것도 취득하면서 들어간 비용이니까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근데 뒷동네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옆에다가 여러분이 뭐라고 써놓냐면 이중공제 방지 원칙이요. 이중공제 방지 원칙 이렇게 써놓습니다. 써져 있어야죠. 이중공제 방지 원칙 이렇게 필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중공제 방지 원칙. 여러분 자 우리가 보유하면서요 이자산 보유하면서 사업소득금액 같은 거 계산할 때 소송 화해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했어요. 얘기 잘 들어보세요. 보유할 때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 산입했는데 이번에 이 자산을 팔면서 또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또 소송 화해비용을 필요경비에 또 포함시키면 되는데 안 되잖아. 이중공제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을 제외한 금액만 이번에 포함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중공제 방지 원칙상. 그 다음에 또 계속 이어서 봅니다. 동그라미 지급번입니다.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의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서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에 당해 이자액 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밑줄 쫙이요. 거래 당사자 간에요. 대금 지급하는 방법. 야 거래 대금이 2억인데 이거 3년 동안 매달 균등 분할해서 이렇게 대금을 갚아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자. 대신 이자를 붙여야 되겠죠? 이자는 14%로 하자. 그럴 때 이자도 내고 취득하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 간에 대금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의 이자액 상당을 가산해서 거래가액을 확정할 때 이자액 상당에 포함합니다. 근데 단 또 미술이죠? 시험에 나왔던 건데 주택 자 취득대금에 충당하기 위한 대출금 이자 지급액은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여러분 집 살 때 대출 받아 집 샀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수강생들은 그냥 가만히 있길래 그래서 제가 부자들도 많아가지고 했던데 대출 하나도 없이 그냥 다 집 산 거죠. 근데 어떤 수강생분이 제가 그래서 왜 대답 안 해요? 그랬더니 집이 없어요. 비슷한데 어떻게 하네? 요거 대출금이자 집 살 때 제외하고요. 취득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보세요.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길 지연으로 인해서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액 상당액은 취득원
최근에 또 나왔었는데 지연이자 MC이자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이자 이제 비교해가지고 디귿번하고 기억번을 비교해가지고 알아두시고 또 니은번 봅니다. 니은하고 디귿번 있잖아요. 니은하고 디귿번은 여러분들이 니은하고 디귿번 뭐라고 써놓냐면 거기다가 니은번 디귿번은 묶어가지고 거의 필기가 돼 있어야 되는데 니은번하고 디귿번은 묶어서 뭐라고 돼 있어야 돼요? 이중공제 방지원칙. 이중공제 방지원칙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중공제 방지원칙.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말 뜻을 정확히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없고 그 흐름만 아시면 돼요. 보세요. 현재가 차린 차금을 아까 취득원가에 포함한다고 그랬죠? 그런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한 중에 그 현재가 차린 차금 상가계획이라는 것을 각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금비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는 이를 취득해서 어떻게 한다? 공제 뺍니다. 이중공제 방지원칙상. 또 디귿번 봅니다.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의 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는 이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똑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중공제 방지원칙상 그렇습니다. 단 또 봅니다. 또 박스 안에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것은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취득가액을 환상가액으로 할 때도 이거 적용한답니다. 자, 매출 짝이요. 그래서 감가상각비. 리을번 봅니다. 리을번 부당행위 부인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간에 고가 취득하는 경우에 이 시가초과액 5천만 원. 이거 취득가액 포함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시가초과액.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뭐 요 부분 강의하는데 이중공제 방지원칙 니은 디귿번 요거 강의하는데 어떤 수강생분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예전에 서울에서 어떤 수강생분이 어떤 30대 주 수강생이 볼펜을 탁 내던지면서 말이 너무 어렵잖아요. 수강생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어려울 거 없다고 해서 이중공제 방지원칙만 생각하면 돼요. 소송화해비용이든 감가상각비든 현재가 차린 자금 상가계획이든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금비 산입한 항목은 이번에 취득가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이거요. 그 다음에 미음번 밑줄입니다. 기납부한 상속세 증여세요. 옛날에 상속 증여받으면서 냈던 그 당시에 냈던 상속세나 증여세는요. 이번에 이 자산을 갖고 있다가 이번에 팔 때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는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거. 다만 나중에 배우지만 배우자 직계존미속간 이율과세 특례가 적용될 때는 증여세는 예외적으로 포함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나중에 이율과세 특례를 배워야지 이해가 돼요. 자, 밑줄만 쭉 걸어놓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이요. 자, 내가 상속 증여받은 자산을 갖고 있다 이번에 팔 때요. 여러분 절 보세요 잠깐만요. 예전에 상속 증여받은 자산을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상속 증여받았어요. 갖고 있다 이번에 팔 때요. 양도책 계산할 때 실지 양도한 가액은 이번에 파는 가격이에요. 그러면 실지 취득한 가액은 어떤 거로 할 거냐? 5년 전에 상속 증여받은 자산의 실지 취득한 가액은 공짜로 받았으니까 빵원이잖아요. 실지 취득한 가액이. 근데 빵원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그 상속 증여받은 자산은 실지 취득한 가액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밑줄입니다. 상속계실 또는 증여일현재예요. 자, 상속계실 또는 증여일현재 거기다가 여러분이 저희끼리 땡냐에서 양도일현재 X예요. 자, 이번에 파는 양도일 현재로 하는 게 아니라 양도일 현재 아니고 등기일 현재 아니에요. 등기일 현재 아니고 등기일 현재 아니고 예전에 상속받았을 때 상속계실 또는 증여받았을 때는 증여일 현재 계속 밑줄입니다.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으로 봅니다. 이때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는 게 뭐냐? 원칙 시가로 평가하는데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이건 참고예요. 시가라는 게 뭐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시가라는 것은 우리 집 요새 시세 많이 올랐는데 막 이런 게 아니라 절 들어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시가라는 것은 상속받았을 때는 상속계실 전후 6개월, 증여받았을 때는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이 기간 동안에 매매가 있었으면 거래가액, 공매 경매가 있었으면 공매 경락가액, 수용을 당했으면 보상금액 받은 게 있으면 보상금액,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간에 감정받은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으면 감정가액 평균액 이런 것들을 시가로 보고요. 이런 거로 평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유사 매매 사례가액이 있다. 자, 아파트 내가 1102동 1104호 상속받았었는데 5년 전에 근데 그 당시에 뭐 1102호가 뭐 거래가 있었다. 그럼 그 매매 사례가액이에요.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거로 평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등등.
자, 근데 이것도 이런 게 없다? 그러면 이제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 해서 기준시가로 실질 취득한 가액으로 한다는 거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포인트는 상속 증여받은 자산의 실질 취득한 가액은 상속계실 증여일 현재 상속증여세법 규정에서 평가한 가액이지, 시험에서 양도일현재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좀 틀려요. 이거는 어느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느냐가 이게 포인트예요. 양도일이 아니라 옛날 상속계실 증여일 현재, 이게 포인트예요. 기준이 되는 시점이. 그 다음에 내려와서 가압성속공제와 관련한 것은 그냥 참고로 넘어가고요. 자, 한쪽 가르치는 2번 봅니다. 실거래가가 가는 경우에 기타 필요 경비요. 자, 취득가액을 실질 취득한 가액을 정하면 기타 필요 경비는 자본적 출입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을 필요 경비를 할 때 어떤 게 자본적 출입이고 양도비용인지를 아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자본적 지출액 봅니다.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하면 소유자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수명을 연장시키거나 당해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수선비 같은 것을 말한다는 거 살짝 밑줄이고요. 그 다음에 보충 내용 나중에 또 볼게요. 요약집에도 나와요. 니은번 봅니다. 양도 자산을 취득한 후 쟁승인 경우에 그 소유권 확보하기 위해서 직접 소유된 소송 화해비 등의 금액으로서, 그러니까 아까 취득가액에 들어가는 소송 화해비용은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소송 화해비용이고, 내가 소송을 통해서 주겠다 화해비용이 들었다 이거고, 이거는 취득하고 나서 소유권 관련한 소송 화해비용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자산을 취득해서 갖고 있었는데 어떤 애가 오더니, 야, 너 아무 개랑 거래했지? 걔랑 나랑 애초에 거래가 있었는데 걔랑 나 사이에 계약의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어. 넌 나한테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니까 빨리 내놔? 막 이럴 때 적극적으로 내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 들어간 소송 화해비용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에 각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을 제외한 금액이에요. 이중공제 방지 원칙상. 그래서 니은번 살짝 체크합니다.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소인 경우에 소유권 확보를 위해서 들어간 소송 화해비용도 포함한다는 거. 비용비에. 그 다음에 디귿번입니다. 디귿번은 재작년에 신설된 규정인데 보세요. 공시법 같은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매수 수용된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해서 직접 소유된 소송 화해비용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에 소득금액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을 제외한 금액, 이건 이중지 방전치이고요.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면 줄여. 자, 그래서 디귿번 쫙 밑줄인데요. 첫 번째 줄 끝에 하여튼 토지 등이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매수 수용된 경우로서 보상금 증액과 관련한 소송 화해 비용은 포함합니다. 내가 수용당했는데 자, 토지 수용 보상금 증액과 관련해서 들어가는 이런 소송 화해 비용도 증액 보상금을 한도로 해서 필요경비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자, 밑줄이고. 그 다음에 리을번 봅니다. 방거실 확장 공사 비용, 공사에서 가치가 증가합니다. 등 양도자산의 용도 변경, 개량, 이용에 편의에 지출한 비용 밑줄이고요. 이런 것들 포함합니다. 시험 주문에 막갈려 나오니까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미음번, 개발이익 환수원 법률에 따른 자, 개발부담금 밑줄이요. 비읍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원 법률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밑줄이요. 부담금 중에서 이렇게 개발되고 재건축되면 좋아지고 나아지면서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게 보유하면서 내 자산의 가치가 좋아지고 나아지고 이용의 편의가 되면서 들어간 비용이니까 이런 개발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은 좋아지고 나아지면서 부담금이니까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자본적 지출액 이런 것들이요. 나중에 또 요약집 할 때 또 우리가 요약집에서 다음 순환에 좀 보기로 할게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일단 틀을 확실하게 잡아놓고 잡다한 것들, 시행규칙 이런 것들은 나중에 끼워넣으면 되고. 수익적 지출액이요. 옛날 시험에 한 2번 나왔어요. 수익적 지출액인 게 뭐냐? 자산의 현상 유지와 능률 유지 비용을 말하는데 밑줄입니다.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익적 지출액은. 수익적 지출액 제목도 알아두고요. 자본적 지출액은 포함하는데 수익적 지출액은 포함하지 않아요. 어떤 게 수익적 지출액이냐? 도장 비용. 도장 파는 비용 아니고 페인트 칠하는 비용이라고 그랬죠? 방수 비용, 도배장판 비용, 싱크대 교체 비용, 전구 교체 비용, 막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요, 어떤 수강생분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아니요, 저 외벽 페인트가 그냥 오래돼가지고 막 떨어지고 얼룩지고 막 그랬었는데 페인트를 쌈박하게 싹 칠하면은 그러면 새 건물처럼 보이니까 자산 가치가 증가하는 비용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조금이라도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근데 아니에요. 처음에 건물 지었을 때 페인트 깨끗했어요? 지저분했어요? 깨끗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지저분해지니까 다시 내 외벽 페인트 칠하는 비용은 자산 가치 증가 비용이 아니라 유지 비용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또 방수비용. 처음에 상가나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청혼의 꿈을 안고 문을 딱 열었더니 천정이나 벽에서 물이 막 줄줄 샜어요, 안 샜어요? 안 새는데 나중에 오래돼서 배관이 터지거나 뭐하고 뭐 해가지고 물이 셉니다. 방수하는 비용은 유지 비용이지 계량 비용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 등등입니다. 하여튼 수익적 추적 포함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2번 양도 직접 비용입니다.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서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의 비용을 말한다. 직접의 동그라미입니다. 간접 비용은 포함 안 돼요. 양도 간접 비용, 이사 비용 같은 양도 간접 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사 비용 같은 건 나중에 양도가 끝나고 들어간 비용이니까요. 양도 직접 비용이 있는데 주식 거래할 때는 증권 거래했어요. B번부터 다 체크입니다. 양도소 과세 표준 신고 작성 비용,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할 때 신고 작성 비용, 계약서 작성 비용, 또 공증 비용, 인지대, 중개사를 통해서 팔았다 수기비 이런 것들 다 포함합니다. 매매 계약에 따른 인도물을 이행하기 위해서 양도자가 지출한 명도 비용 이런 것도 포함하고요. 쭉쭉 자 밑줄 긋고 눈에 한 번씩 익혀둡니다. 니은번 볼게요. 28회 때는 이것도 나왔는데 토지 건물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배입한 국민주택채권, 토지개발채권을요. 쭉 밑줄입니다. 토지개발채권 이런 것들을 만기 전에 양도하면 발생하는 매각차손 있죠? 채권 매각차손. 이것도 자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우리가요 부동산 여러분들이 매입하면서 부동산 취득하면서 토지개발채권이나 이런 거 국민주택채권 같은 것을 매입을 해요. 요거 만기 때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만기 전에 바로 그냥 금융기관 등에 팝니다. 그러면 속칭 와리깡 비용이 발생해요. 할인 비용이에요. 예? 자, 이거 사람들이 관행적으로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세법에서 이 채권 매각 자손을 양도비용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포함한다는 거. 가로를 봅니다. 근데 가로를 보니까 이 경우 기획재정비용에 속하는 금융기관 외의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 매각 차손을 한도로 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외의자에게 양도했을 때는 악용의 소지가 있으니까 같은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했을 때 매각 차손 한도로만 공제해준다. 악용의 소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체크하시고 36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소득세법 규범 통칭이 나오는데요. 자, 살짝 체크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해서 지급하는 위약금 등은 양도책 계산 시 필요경비에 공제하지 않습니다. 위약금 이런 건. 자, 체크하시고 적격증빙 등 봅니다. 자본적 지출액 등의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증빙서류를 수치 보관하거나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 계좌이체 등에 의해서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작년 개정세법인데요. 작년까지는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 적격증빙이라고 해서 수치 보관해야 돼요. 근데 작년에 추가된 게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계좌이체 있잖아요. 금융거래자료. 내가 공사업자한테요. 내가 세금계산서는 받지 않았는데, 수취하지 않았는데 그 공사업자가 나한테 어떤 걸 공사해 주는지 견적서, 그 다음에 내가 계좌이체한 자료 있잖아요. 이 금융거래 자료 이런 거 있으면은 필요금비로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쫙 밑줄이고 1번 체크고 2번도 체크입니다. 시험에 이미 나왔는데 28회 때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납부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거. 자, 왜냐하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이런 것들은 뭐 구청에서 시군구청에서 확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납부 영수증이 없어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실거래가 중에서 양도책 계산할 때 필요경비 핵심 요약 있죠? 별표시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딱 복습하면서 혼자 딱 이거를 하나하나 가늠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 자, 별표시 하시고 그 다음에 예제 문제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고자가 국내 소재 주택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세가 산정할 때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지난 순에 풀어보는데 또 봅니다. 단 지출액은 양도주택과 관련한 것으로 전액 양도자가 부담한. 자, 1번이요. 주택 취득대금에 충당에 의한 대출금이자는 포함해야 하나요? 안 해요. 안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다 포함되는 것들이고요. 다 넘어갑니다. 예제 문제 369페이지 문제를 봅니다. 이게 28회 때 문제인데 한번 보세요. 소득세법상 고자가 국내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수익의 필요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가 의하는 경우에 당초 약정에 의한 지급길 지연으로 인해서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액 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지연이자 연체이자 포함해야 하나요? 안 해요. 이건 맨날 제가 이자, 거래 당사자 간에 대금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 전에 이자는 포함하는데, 근데
지연이자 연체이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주택 구입 시 대출금이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제가 맨날 이거 이자 비교해서 알려드렸던 거예요. 정답 1번 확실한 게 있잖아요. 찍고 그냥 넘어가면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었죠. 2번 봅니다.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에 의한 경우에 자본적 지출액도 실제 지출된 가액에 의하므로 소득세법 중에 따른 증빙서류를 수치 보관하지 않더라도 지출 사실이 입증되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그래요? 예, 이건 이제 틀렸다고 좀 보셔야죠. 예. 자, 그렇죠. 예. 3번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비를 공제하는 것은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상가액으로 할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는데 아까 우리가 살짝 봤어요. 취득가액을 환상가액으로 할 때도 감가상각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틀렸고요. 4번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부속으로 매입한 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로 발생하는 매각자손은 채권의 매매 상대방과 상관없이 관계없이 전액 양도 비용을 인정한다는데, 자, 금융기관 외이자에게 양도했을 때는 아무래도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과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금융기관 외이자에게 양도했을 때는 아까 봤죠?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했을 때 매각 자손을 한도로만 공제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상대방과 관계없이 전액 땡입니다, 여러분. 그죠? 예. 5번이요. 취득세는 납부 영수증이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시군구청에서 확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납부 영수증이 없어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한쪽 가르치는 3번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 인정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추계 방법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요 부분이 사실은 좀 어려워요, 해요, 여러분들이.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고 그러는데 요걸 갖다가 이제 어려워하는데 요 내용을 본격적인 것은 5월 달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어떤 얘기냐면 이걸 보세요. 5월 달에 요약집을 보면서 쫙 설명을, 필요경비 3종 원리를 다음 달에 이제 자, 양도세 바로 들어갈 때 완벽하게 이걸 이제 하고 또 계산 문제도 연습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기출됐던 것도 하고 할 거예요. 취득가액이 불분명해요. 이번에는 취득가액 확인이 안 돼. 그러면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합니다. 매, 감, 환, 기여 이렇게 해서 추계해서 정하게 되면 매감한 동의주가. 그럴 때는 취득가액을 매매사액이나 감정가액이나 환상가액이나 기준가액 이런 걸 적용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일일이 들어간 비용을 적용하지 않고 자산별로 있잖아요. 일률적으로 적용해요. 그래서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필요경비 계산공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이라는 게 있는데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그냥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이라는 걸 적용해요.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는데 이 필요경비 계산공제액 있잖아요. 요거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은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하게 돼요.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그래서 자, 토지 건물 같으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 양도 당시가 아니에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가 공제율 3%를 적용해요. 근데 미등기 양도하는 토지 건물의 경우에 필요경비 계산공제 적용을 배제한다 그러면 틀리고, 미등기 양도하는 토지 건물은 10분의 1, 즉 0.3%, 1,000분의 3 필요경비 공제를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이라든가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같은 이런 것들, 얘네들은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얘네들은 취득 당시 기준가에다 공제율 7%를 적용해요. 그리고 나머지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입주권 같은 나머지 애들은 취득 당시 기준가에다 공제율 1%를 적용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 보세요. 애 낳고 나서 있잖아요. 여러분 애 낳고 나서 며칠 되기 전에 가면 부정타요? 아유, 엄마들이 그것도 몰라요? 3, 7일. 요즘은 산부인과에서 다 하니까 요즘은 그냥 산부인과에서 낳고 뭐 하니까 다 모르는구나. 그래도 이거 어른들은 들어봤을 건데 옛날에는 애가 태어나면은 그 금줄을 누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금줄을 눌러가지고 이제 애가 태어나면은 금줄을 누르는데 딸이면 순만 새끼줄에다가, 아들이면 그 사이에 빨간 고추 끼워가지고 대문에다가 금줄 눌렀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잡상인 들락거리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애 태어났으니까 이제 애군 막아주고 부정 타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굉장히 과학적이죠. 신생아는 바이러스 아직 면역체가 형성 안 돼가지고 바이러스에 취약한데 이 사람 저 사람 들락거리면서 이쁘다 막 이러던 바이러스 퍼뜨려가지고 잘못될까봐 그 금줄을 들고 그랬잖아요. 보세요. 필요경비가 계산공제를 나왔어요. 며칠 되기 전에 가면 부정 타느냐? 3, 7, 1이에요. 보세요. 필요경비가
계산공제를 갖다 며칠 되기 전에 가면 부정탄다. 절보서 위치로 외우는 거예요. 3, 7, 1이요. 맨 위에 거 어떤 거예요? 토지, 건물. 중간이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나머지 다 몇 프로? 1%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순환에는 5월 달에 할 때 정확히 이제 우리가 외우셔야 되고, 오늘은 맛배기로 했던 3, 7, 1 이렇게 외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만약에 매매 사례가액이 있었는데 매매 사례가액이 2억이라고 쳐요. 예, 그러면 매매 사례가액 취득가액 불분명해서 매매 사례가액이 있었는데 2억이라고 쳐요. 그러면 기타 필요 경비는 이제 만약에 이게 등기된 토지 건물이었다. 그럼 취득 당시 기가가 1억이라고 쳐요. 그럼 1억에 3%니까 얼마예요? 300만 원이 필요 경비가 돼요. 자, 그래서 기타 필요 경비요. 그러니까 2억 300만 원이 필요 경비가 되는 거예요. 매매 사례가액 2억 원에다가 기타 필요 경비 300만 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산별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5월 달에 좀 더 정교하게 배우면서 계산 사례 연습도 하고 나중에 문제풀이 가면 이제 계산 문제들을 이제 어려운 것들을 난이도 높은 걸 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필요 경비 예산 공제라는 것은 어떤 때 적용하는 거냐? 자, 취득가액이 불분명해서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매각 만기 추계해서 정할 때는 기타 필요 경비는 필요 경비 예산 공제라는 걸 적용하는데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절 보세요. 어떻게 적용하느냐? 3, 7, 1 이렇게 해요. 그래서 등기된 토지 건물 3%, 미등기 0.3%,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7%, 나머지 다 몇 프로? 1%. 그래서 3, 7, 1 이런 식으로 해서 딱딱딱 높이를 외웁니다. 짝져서 아셨죠? 이렇게 외우면 되고 교재에서 보시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자, 그런 얘기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니까 369페이지 한번 봅니다. 369페이지요. 369페이지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 인정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자, 밑줄입니다. 취득가액을 추계 방법에 의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추계 방법으로 정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밑줄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그 박스 안에 계산식을 보니까 취득가액을 매각만기를 적용한다.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적용합니다. 이 식이에요. 그럴 때 취득가액은 뭐 읽어보시면 되고, 취득가액은 매각만기 적용한다는 거고,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서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 인정 확인할 수 없으면 매, 감, 환, 기를 순차로 정해서 취득가액 산정할 수 있죠. 이럴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상 공제액 적용하는데, 자, 그래서 양도책을 추계 방법에 의해서 계산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상 공제액을 적용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지 건물 취득 당시 기준까지 양도 당시가 아니에요. 취득 당시니까 양도 당시는 틀리다는 거예요. 기준 시가의 공제율 몇 프로? 3%. 3의 동그라미고, 미등기 양도하면 쭉 밑줄이요. 1,000분의 3. 배제하는 거 아니에요. 미등기 양도할 때는 필요경비 예산 공제 적용을 배제한다면 틀려요. 1,000분의 3, 0.3% 밑줄이고,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취득 당시가 몇 프로? 7%. 7의 동그라미고, 넘어가시면 370페이지. 나머지 애들은 다 취득 당시가 몇 프로? 1%. 그래서 어떻게 외운다고요? 3, 7, 1입니다. 필요경비 예산 공제. 자, 됐고, 나머지 정확히 이제 계산하는 방법 이런 것들 좀 더 자세한 얘기가 있는데, 요 한쪽 가르친 4번은 지금 보지 마세요. 나중에 제가 또 다음 순환에 알려드립니다. 부담보 증여시 양도책 계산도 계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가능성이 낮고, 다음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 달에. 그리고 넘어갑니다. 나머지 재개발지역 건축과 관련한 그런 것들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양도소 금액 계산을 위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가필차 양도차 계산했어요. 이제 장특공제에서 양도소득금액 구합니다. 양도소득금액 계산하기 위한 양도책에서 공제되는 장기 보유통제예요. 사람들이 부동산을 장기, 3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게 국가적 입장에서 좋겠느냐, 아니면 단기, 1년 이내 보유하다가 파는 게 개인적 입장이 아니라 국가적 입장이 좋겠냐고 제가 기초과정부터 계속 물어봤었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요? 장기 보유하는 게 국가적으로 좋습니다. 아유, 단기 보유하면 세금 많이 걷으니까 국가적으로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그 양도세는 우리나라 세수에서 얼마 안 돼요. 근데 부동산이 막 갑자기 막 올라갔다가 이게 갑자기 거품 꺼지고 이러면, 자, 경착륙하고 뭐 이러면은 나라 전체에 큰 문제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국가적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장기 보유하면서 그 속에서 거래 활성화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 중개사 입장에서도 그래요. 너무 막 널뛰는 것보다는 경기가 부동산 가격은 만만하게 올랐다가 만만하게 내리고, 그리고 장기 보유하는 속에서 거래 활성화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는. 자, 어떻든 간에 의의는, 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장기 보유하는 게 국가적으로 좋은데 장기 보유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요. 예? 그래서
말로만 장기 보유라고 하면 뭐예요? 같은 그래서 메리트가 있어야 되고 장기 보유하다 보면 문제점이 생기고 그런 문제점을 제거하고 장기 보유를 유도하고 우대해주게 해서 인정하는 거다. 보유기한에 따라서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 공제해 주는데 의의는 읽어보는 거고 참고적으로 자 기초인문과적인 말씀드렸고 적용 대상 봅니다. 장기 보유 등재는 밑줄입니다. 토지 건물로서 등기되고 보유기한이 몇 년? 3년 이상인 것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하고에 대해서 적용한다 밑줄자. 그래서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이 대상인데 다만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어떤 얘기냐 그러면 이런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요 여기를 보시면 무슨 얘기냐? 요 시점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입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인데, 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요. 종전주택이 있었죠? 종전주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면 종전주택 나중에 이제 때려보시고 조합원 입주권을 받습니다. 자, 조합원 입주권을 장기 보유등재 대상으로 추가한 이유는요. 잘 들어보세요. 입주권 자체를 갖고 있다 팔 때는요. 장투공제 안 해줍니다. 예? 원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지 조합원 입주권을 갖고 있다 팔 때 그러니까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입니다. 조합원 입주권 나오면 가로 잘 봐야 돼요. 제외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제외합니다. 자, 조합원 입주권은요. 이 조합원 입주권 자체에 대한 요 양도 차익에다가 장특공제 인정해 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전에 종전 때려보신 이 주택의 양도 차익이요. 양도가에서 필용비를 뺀 그 양도 차익에다가 장특공제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해주고 싶은 건데 문제는 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니까 할 수 없이 조합원 입주권을 장특공제 대상으로 추가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적용 배제되는 경우 봅니다. 이제 정확히 알아야 돼요. 공제상 인권 있고 아닌 거. 자, 국외 소지하는 자산은 장특공제를 배제합니다. 국외 소지하는 자산. 장특공제는 장기 보유를 유도하고 우대해주기 위해서 인정하는 건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국가 경제까지 신경 써가지고 장기 보유 유도해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시험에 최근에도 나왔습니다. 국외 소지 자산에 대해서 3년 이상 보유했을 때는 장기 보유 등재를 받을 수 있다. 3년 이상 보유해서 그럴듯하지만 국외 자산은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미등기 양도하면 배제합니다. 반드시 등기가 돼야죠. 미등기 양도 배제하고. 그 다음에 3년 미만 보유한 토지건물 및 조합원 토지건물을 배제합니다. 항상 장특공제 문제 풀 때는 3년 이상 보유를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으셔야 돼요. 3년 미만 보유하면 배제고. 또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 주권 어떻게 하고? 배제하고요. 또 1세대 2주택 또는 입주권도요.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 입주권은 주택 수 계산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주권이 있다가 주택을 양도할 때 법령이 정하는 장기 임대주택은 물론 제외. 그 말은 법령이 정하는 장기 임대주택은 장특공제 받을 수도 있긴 있어요. 요건 갖췄을 때. 그 다음에 제외까지 체크하시고 장기 임대주택 제외까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3번 조정대상 지역 내 1세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나 또 7번 입주권 포함해서 주택수가 3주택 이상일 때 그 주택을 양도할 때 배제합니다. 지역 내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장특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고. 자, 그래서 여기 표에 적용 대상과 배제되는 거 별표 씌워놓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대상인 것과 아닌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보니까 국내 소재 자산만 되는 거지 국외 자산 안 되고 등기돼야지 미등기 양도는 배제하고 3년 이상 보여야지 3년 미만 보유한 토지건물 배제하고 토지건물 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지 나머지 자산은 안 되고요. 조정대상 지역 외 1세대 다주택 이거 주의해야 돼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은 2주택자든 100주택자든 장특공제 받을 수 있어요. 어디?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이 배제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고 자, 쭉 밑줄이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2018년 4월 1일 이후 지금 당연히 적용됩니다. 373페이지 봅니다. 비사업용 토지 있잖아요. 법령이 정하는 373페이지 맨 꼭대기 박스에 비사업용 토지 장특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 왜 다주택 받을 수 있다는 거 몇 줄입니다. 하여튼 비섬용 토지, 장특공제 받을 수 있다. 조정 대상 지역 외 다주택도 그렇고요. 조정 대상 지역이 어딘지는 요거 좀 개정이 됐죠? 바뀌었죠, 요거? 그리고 수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뭐 참고적으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제액법입니다. 장기 보유 통지액은요, 양도, 그 박스 안에 보세요. 양도, 이게다가 보유기한별 공제를 곱한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장기 보유 통지액. 양도, 왜 이러냐면, 시험에서 양도 가액의 공제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여기 보세요. 양도 소득 금액의 공제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그럼 틀려요. 자, 장특공제는 양도 차익에서, 차장이잖아요. 양도 차익에서 공제해 주는 거니까 장특공제는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한별 공제를 정하는 거예요. 양도 차익 1억이면 그 1억에다가 장특공제 공제율을 곱해서 한 금액을 공제해 주는 거지, 양도 소득 금액의 공제를 곱한다, 양도 가액의 공제를 곱한다, 이렇게 시험에 2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양도 차익, 이걸 특별히 주의하시고요. 장기 보유 통지액은 본문 봅니다. 그 자산의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를 곱하는데, 가로안에 보니까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때는 도정법이나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른 사업시행 인가전, 토지분, 자, 조합원 입주권 양도 빗줄, 그리고 사업시행 인가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 양도 차익의 한정 몇 줄이요. 자, 그래서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연별 공제 곱하는데, 하여튼 이때 조합원 입주권은 보세요. 조합원 입주권은 제가 그래서 이 입주권 자체에 대한 양도 차익이 아니라 관리처분계 인가전 종전주택의 양도 차익 한정해서 여기다가 공제를 곱한 금액 공제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시험에서 조합원 입주권의 장기 보유 통지액은 입주권의 양도,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러면 틀려요. 자, 관리처분계 인가전의 종전 건물과 토지 그 양도 차익 한정한다. 그 다음에 어떻게 공제하느냐? 이 공제율이 올해 개정이 됐단 말이죠. 표를 보시면요, 올해 이제 시행된 건데,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요, 거기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여러분이 일반적인 토지 건물 거기다가 돼지꼬리 땡겨서 필기가 돼 있어야 되는데, 보유 연수에다가 공제를 몇 프로씩이요? 2%씩이요. 작년에는 보유 연수에다가 3%씩 공제해 줬었는데, 올해부터는 보유 연수에 몇 프로씩? 2%씩 공제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3년 이상 사는 미만이면 양도 차익의 2, 3은 6% 공제해주고, 뭐 5년 이상 6년 미만이면 2, 5, 10 이런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작년까지는 10년 이상이면 무조건 30%였었는데, 올해는 10년 이상의 경우에도 15년 이상 구간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11년 이상 12년 미만이다 그러면 22%, 뭐 13년 이상 14년 미만이면 자 2%씩 공제하니까 곱하니까 2%씩 곱해주니까 26% 이런 식으로 해서 15년 이상일 때 몇 프로?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그래서 처음과 끝 6에서 30%까지 공제해 준다는 거, 처음과 끝을 알아두시고, 또 그 다음에 보유연수에 2% 적용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봅니다. 1세대 1주택이요. 고가주택도 이렇게 되는데,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1세대 1주택이에요. 2년만 보유하면 양도세는 비과세예요. 근데 장특공제는 받으려면 몇 년을 보여야 돼? 항상 3년. 3년 이상 보유했는데도 양도세가 과세되는 게 있나요? 있습니다. 자,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고가주택이요. 아까 실거래가액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권을 갖췄어도 비과 배제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자,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 같은 애들은 장특공제 왕창해 줍니다. 자, 그래서 왕창해 주는데, 얘는 거기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거기다가 돼지꼬리 땡냐해서 제목 고가주택 땡냐 해가지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보유연수에다가 공제를 몇 프로씩이요? 8%씩 적용해 줍니다. 이걸 적어 놓으세요. 보유연수에 8%씩. 그래서 3년 이상 사는 미만이면 양도차익의 83, 24. 5년 이상 6년 미만이면 85, 40. 이런 식으로 해서 10년 이상이면 최대 몇 프로까지? 80%까지입니다. 얘는 15년 이상 구간 없어요. 얘는 10년 이상이면 무조건 80%입니다. 12년이든 15년이든 무조건 80%. 아셨죠? 이거. 자, 이렇게 해서 딱 알아둡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다 지금 장특공제. 그 다음에 374페이지. 자, 나머지 내용들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비고자도 그렇고 얘기들 나중에 볼 거예요. 다만 거기 좀 수정을 또 하셔야 돼요.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토지 건물의 경우에 장기 보유 통제 10에서 30%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6%로 고칩니다. 6에서 6%에서 30%로 고칩니다. 10을 6으로 고칩니다. 10을 6으로요. 10을 6으로 고치고요. 6에서 30% 자, 공제합니다. 6에서 30%로. 10을 6%로 고칩니다. 그 다음에 6% 고쳐놓고요.
그 다음에는 뭐 됐습니다. 그 양가로 6번을 봅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 등재는 양도 자산별로요. 몇 주입니다. 양도하는 자산별로 각각 공제합니다. 토지는 토지, 건물은 건물, 양도하는 자산별로 각각 공제한다. 밑줄이고 그 다음에 예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문제 풀어보시니까요. 예제 문제. 소득세법상 건물의 양도에 따른 장기 보유등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먼저 1번. 자, 100분의 70의 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등재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여러분? 네. 미등기 명도는 배제하고. 2번.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등기된 상가 건물은 장기 보유등재가 적용된다. 자, 토지 건물 등기되고 몇 년 이상 보유? 3년. 받을 수 있죠? 네. 3번 1세대 1택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 보유기간 2년 6개월이 과세되는 경우 장기 보유등재가 적용된다. 자, 왜 틀렸어 이거? 네, 그렇지. 원래 양도소득세가 과세는 1세대 1택인 고가주택은 장독공제 24에서 80%까지 왕창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왜 틀렸냐면 3년 보유를 못했으니까 배제됩니다. 적용된다 틀렸습니다. 4번 장기 보유등재는 건물의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기간별 공제 곱해하고 5번 보유기간이 12년인 등기된 상가 건물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보유연수의 이제 몇 프로씩 적용해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2%씩. 2%씩이니까 2는 4, 1은 24%. 맞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3번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을 위한 기본 공제 있죠. 잠시 쉬었다가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